원인 모를 골다공증에 걸렸다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저지방 철식도 잘하고 그다음에 IP6 피트산염이 많은 이제 현미쌀이나 콩이나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게다가 뼈밀도를 높일 수 있는 비타민 B12까지 열심히 먹는데도요. 골다공증 뼈밀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뭘 의심해 봐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잘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우리 집 주치 자연의학이라는 그 번역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병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셀리악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셀리악병, 일명 복강병. 셀리악병은 지방변증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대장암, 대장염, 크론씨, 셀리악병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분들은요. 밀가루 음식 먹으면 불편하세요. 밀가루 음식을 나는 뭐 철을 씹어 먹어도 멀쩡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암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차곡차곡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저는 아무리 호밀이나 통밀이라고 해도 만성질환 환자들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리악병 일명 지방변증은 밀가루 음식 그리고 보리 그리고 호밀 등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쫙쫙쫙쫙 설사를 하시기도 하고 배가 빵빵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기도 하고 먹기는 잘 먹는데도 영양실조가 와서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안 맞아서 다시 말하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서 영양실조가 오기도 하지만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그래서 셀리악병의 가장 큰 원인이 글루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밀가루, 국수, 빵, 뭡니까 이런 것들. 자, 게다가 이제 성장이 잘 안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 셀리악병이 발육부전을 일으켜요. 이런 유전적인 질병인데 바로 글루텐에 굉장히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대장암 환자분들은 다 글루텐에 민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나가셔도 이번엔 라면 말고 또 빵을 시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셀리악병은 완치 방법이 없는데 글루텐 음식만 제한해도 증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글루텐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 골다공증도요. 사실은 지방변증의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셀리악의 증상 가운데 하나예요. 골다공증이.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밀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 글루텐 민감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빵이나 밀가루, 국수 이런 밀가루 음식을 최대한 제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셀리악병, 지방변증이 있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위장에서도 음식은 열심히 드시고 소장에서도 대장에서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먹긴 먹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영양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려면 뼈대가 집 지을 때 뭐가 먼저 튼튼해야 됩니까? 뼈대 프레임이 튼튼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이 프레임이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먹긴 먹는데 소장에서 대장에서 위장에서 흡수가 하나도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지방변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변증 셀리악병은 원인이 뭐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 또 뭐요? 햄버거, 빵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국수 이거 다 뭘로? 글루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리악병은 뼈 건강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자, 이 논문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연구에 의하면 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이 지방변증, 이 글루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글루텐에 민감해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나오면 물론 저희는 이제 현미쌀로 만든 국수라 괜찮긴 한데 일반 짜장을 드시는 밀가루로 된 짜장을 드시는 분들은 이 골다공증 증세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상하게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뼈가 쑤시고 아파. 뭐 내일 비가 오려나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밀가루 음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일 비 오는 것 때문 아니라고요. 자, 원인 모를 골다공증이 있는 89명의 폐경전 여성 중에 10.1%에서 지방변증이 발견됐고 셀리악이 발견됐어요. 다시 말하면 글루텐 민감성. 원인 모를 골다공증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지방변증이 뭐예요?
셀리악병이. 쉽게 말하면 이거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글루텐 민감병이에요. 글루텐 민감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는 골다공증이 있는 128명의 남성과 여성 9.4%에서 이 글루텐 민감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이 아시아 국가는요, 대체적으로 셀리악병이 아주 희귀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셀리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셀리악병이 많습니다. 왜? 햄버거, 뭡니까? 빵, 국수, 라면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방변증이 이유가 글루텐이 없는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은 현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지방변증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지방변증은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글루텐 민감도가 비례해요. 셀리악병이. 자, 골밀도가 낮고 지방변증이 있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상대로 글루텐을 제한해 봤어요. 글루텐을 안 먹여봤어요. 사실 저희가 콩고기 만들 때 저희가 콩고기 글루텐 넣고 하면요 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고기야? 콩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기절하는 맛이 나와요. 근데 요새 약간 이제 콩고기를 드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 콩고기 맞네 하고 느끼시는 이유는 글루텐을 저희가 최대한 안 넣기도 하고 거의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글루텐 대신 저희가 다른 것들을 이제 대체해서 하긴 하는데 글루텐이 없는 음식으로 제한을 했더니 골밀도가 쑥쑥쑥쑥 올라가요. 그리고 지방변증 있는 환자들에게 평균 10.7년 동안 글루텐을 제한해봤어요. 그랬더니 골밀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왜 하늘마을에 오셨더니 골다공증이 심했었고 요추도 섞여야 되고 경추도 섞여야 되고 오스테오칼신도 그다음에 골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도 흡수가 하나도 안 돼서 긴 뼈도 회복이 안 되고 짧은 뼈도 회복이 안 됐었는데 왜 3주, 4주가 지나가니까 이게 정상으로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식단에서 뭘 제한했더니? 글루텐을 제한했더니. 다시 말하면 지방변증을 유발하는 글루텐에 민감한 글루텐을 다 제한했더니 여러분들의 대장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장암 환자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가 고기예요. 동물성 단백질이고 두 번째가 글루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가루 음식 드시고 이제 고통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는데 원인 모를 골다공증이 나온다면 반드시 무슨 검사를 해봐야 되냐면 무슨 검사를 하면 될까요? 셀리악병, 글루텐 민감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체크할 필요 없이 거의 99.9%는 지방변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다가도 국수 나오면 벌떡 일어나죠. 자다가도 빵 나오면 벌떡 일어나요. 아침에도 밥보다 빵이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죠? 지방변증 환자의 상당수는 경미한 소화기 증상이 있거나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글루텐에 민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너는 그래? 나는 아니야. 난 아무리 빵 먹어도 전혀 이게 그런 불편한 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이 셀리악 증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을수록 지방변증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인 모를 골다공증에 걸린 환자들은 무슨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변증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대개는 다 글루텐 민감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차단해도 뼈에서 계속 손실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무슨 원인일 수 있냐면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네랄 영양소의 부족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만성질환 환자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뇌졸중, 뇌경색, 유방암, 간암, 폐암 모든 만성질환 환자들은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두 번째, 미네랄 부족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 물 드실 때 특별히 식사하실 때는 어느 정도 염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과일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일식 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과일을 먹을 때 그리고 운동을 하고 와서 탈수 현상이 오고 이 소변으로 땀을 많이 배출했을 때 뭐 드세요? 미네랄 소금 드시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분들은 전해질 균형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미네랄을 적당히 먹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만성 신부전증 환자처럼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신장의 수치가 높은 분들은 부종이 생긴다면 조금 제한하시면 돼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셨죠? 자,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5명의 지방변증 폐경 여성에게 2년 동안 하루에 504에서 57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했더니 대퇴부의 평균 골밀도가 2.5에서 3% 정도 증가하고 척추의 골밀도가 1.3% 정도 증가했더라. 자, 이게 뭘 시사하는지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제 뼈밀도가 낮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다들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받으세요? 칼슘하고 또 마그네슘 또 비타민 D. 자, 그런데 먹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칼슘 드시고 이 비타민 D 드시면요 오히려 골밀도가 떨어져요. 이건 진짜 많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골밀도가 높아져요. 반대로 글루텐을 제한하고 지방변종 환자들에게 칼슘을 1000mg을 먹이고 비타민 D를 일주일에 1회 32,999 IU를 복용케 했는데 골밀도가 전혀 개선이 안 돼요. 희한하죠? 예? 골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계속 줬을 때는 골밀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뭘 주니까? 마그네슘을 줄 때는 골밀도가 올라가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던 것과 전혀 색다른 사실이죠. 자, 이유. 칼슘 보충제가 뼈 건강에 중요한 마그네슘, 아연, 인, 망간, 실리콘 같은 영양소들을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어서 또는 골연화증이 있어서 뼈가 약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할 때는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복용해야 돼요.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를 뭘로 드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니까 컴플렉스예요. 자, 비타민 B군은 1, 2, 3, 6, 12 이것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비타민 B 컴플렉스 복합제. 칼슘과 비타민 D도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종합칼슘인 컴플렉스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드신다고 하시면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햄프, 아마 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이렇게 영양 밀도를 맞춰가면서 칼슘을 공급하시면 돼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안 드시면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아서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적당한 이 저지방 채식을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뼈밀도가 너무 떨어질 때 최선책 다음으로 쓰실 수 있는 차선책에서는 비타민 D와 칼슘 제제만 먹어서는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컴플렉스로 복합제로 드셔야 된다고요. 종합칼슘제를 에는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이 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을 드시면 마그네슘이 같이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칼슘이나 비타민들을 드실 때는 복합제로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뼈밀도가 계속 올라가시죠? 뭘 드시니까? IP6 피트산염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드셔서 골다공증이 생긴 이유는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처럼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를 영양학자들이 일컬어서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뼈에서 이 골밀도가 쭉쭉쭉쭉 떨어지고 칼슘이 쭉쭉쭉쭉 빠져나갔어요. 대신 IP6가 풍부한 뭘 드시면 돼요? 현미쌀에다가 또 뭐요? 콩에다가 또 뭐요? 천연 알부민인 간환자들 즐겨 먹는 햄프씨. 그 다음에 이 마야 문명의 힘이 가장 센 이유가 그 모델들이 치아씨를 매일 먹는 이유? 배변작용이 원활해져서 대장암 환자가 반드시 달고 살아야 되는 게 치아씨죠. 변비 환자들. 변비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잖아요. 단 치아씨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냥 드시면 흡수가 잘 되죠? 10분 정도 물에 불려 드셔서 젤라틴처럼 끈끈하게 형성이 된 다음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오메가3 비율이 맞지 않으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은 몇 대 몇? 이게 맞지 않으면 채식이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채식주의자는 적당히 간헐적으로 육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생명이 더 이 수완이 짧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뭐가 안 맞아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안 맞아서. 자,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몇 대 몇이 좋아요? 1대 4 이하. 자, 오메가3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메가6 기름을 훨씬 많이 먹죠. 뭐요? 홍화씨, 해바라기씨, 콩기름. 그런데 오메가3 기름 가장 좋은 게 오메가3 뭐예요? 들깨하고 1위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노미네이트된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암 환자에게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모든 고형암 환자를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에게 있어서 오메가3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자, 콜테 에셀스틴 박사가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지방이 범인이라면 반대로 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바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같은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고 돼 있으니까 똑같은 지방인 줄 알고 헷갈려 하세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산은 다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식물성 지방산입니다. 요 필수 지방산이 잘 공급이 되면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암이 잠자기 시작합니다. 지 먹이가 들어가니까 힘이 세져요.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과일과 채소의 오메가3, 6, 9의 비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시는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 건강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계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부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음식 알레르기가 또 중요한 원인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가 알러지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콧물, 눈물 그냥 공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요새.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엄마들 책임입니다. 엄마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우유를 그냥 달구사게 해서 예, 알레르기 음식을 아이들에게 매일 제공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이 병적인 체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음식 알레르기 보세요. 편두통이 왜 생기는지, 구내염이 왜 생기는지, 예, 이 알러지 비염이 왜 생기는지, 이 천식이 왜 생기는지, 이거 다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자, 지방변증, 다시 말하면 글루텐에 민감한 병, 셀리악병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은 미루어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글루텐에 민감한 것처럼 음식 알레르기가 결국은 뼈에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뼈를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엄마일수록 하버드 의대에서 짐 메이어 박사님이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멀리하는 분들입니다. 좋은 엄마들은 계란 2개 매일 먹이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1번이 계란 2개씩 매일 먹이는 거예요. 네. 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대장암 유발할 가장 큰 원인이에요. 대장암 환자들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검사 쭉 할 때 지금 뭐 해산물에 알러지가 있고 우유에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 음식은 제한하시는 게 좋겠어요. 동물 털에 알러지가 있네요. 알코올에 알러지가 있네요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그걸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오랫동안 드시면 장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 누수 증후군이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대장이 줄줄줄줄 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알러지 음식을 계속 즐기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셀리악을 유발하는 이 글루텐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이 대장염, 대장암, 크론씨, 궤양성 질환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오면 여러분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음식은 계속 우유 먹고 이제 애들한테 밥 안 먹는다고 우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 넣고 토스트 해가지고 갖다 줘.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알러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누워 있는데. 게다가 병원에서 뭘 줘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 갖다가 또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자,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10대에서 20대에서 이 다이어트 코크 즐겨 먹는 아이들이 골다공증이 오고, 예, 알러지 비염 있는 아이들 보면 다 햄버거나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친구들이 알러지 비염에 의해서 이 골다공증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루텐 민감성을 비롯한.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세가 편두통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머리가 너무 쑤시게 아파요. 두통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은 음식 알레르기. 구내염이 생겼네요. 아우, 이거 피곤해서 그러네. 비타민C 먹어야지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알고 봤더니 입에 이 구내염이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음식 알러지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은 당연히 해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요새 팥빙수 우유 눈꽃 빙수 먹고면 그날 저녁부터 콧물이 주주주주주 셉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팥빙수를 뭘로 해드려요? 두유로 해드리잖아요. 두유로 하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유가 딱 들어가면 저는 반응이 와요. 주주주주주 셉니다. 그래서 이런 단열성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도 이런 알러지 음식 때문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알러지 증상과 그 다음에 글루텐 민감성과 셀리악병과 그 다음에 고울다공증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나아가서는 모든 만성질환과 암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이거 골다공증 환자 지금 여기 이 중에요 한 분도 골밀도가 정상인 분이 안 계세요. 예. 이제 5단계에도 끝나신 분들이 이제 골밀도가 정상으로 채워지는 거 보셨죠? 너무 신기해요, 제가. 예, 제가 이거 통계 데이터를 지금 뽑아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